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 스톰X VM1 이제 제닉스에서 나온 무선 버티컬 마우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PI 감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DPI 버튼은 여기 있고요. 이 DPI 버튼을 통해서 4단, 일단 저는 2단계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3단계, 4단, 예, 여기 1단계고요. 제가 지금 FHD 모니터이고 1단계로는 이 정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2단계로 하면 이 정도 움직이고요. 저는 2단계가 지금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쓰던 요 스카이 디지털 TL70 요 마우스가 지금 딱 2단계 정도의 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3단계부터는 이제 FHD 쪽에서는 좀 빠르다라고 느껴질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 4단계는 이제 FHD 모니터에서 쓰기에는 좀 빠르고 한 QHD나 4K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쓸만한 포인터 속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눌렀을 때 1단계로 돌아오고요. 아니구나. 뭐야 이거 5단계인데? 5단계까지 있네요. 4단계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내가 쓰던 거랑 다른데? 어쨌든 5단계쯤 되면 이제 4K에서 쓸만하겠네요. 마우스 커서가 지금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네. 5단계 되면 FHD 모니터에서 쓰기에는 많이 빠릅니다. 다시 1단계로 돌아오고 잠시만요. 단계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단계 지금 1단계가 확실하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 중간에 한번 키가 씹혔나봐요. 4단계까지만 있는 게 맞습니다. 뭐 DPI가 뭐 1000이네, 1200이네, 1600이네, 2400이네 이렇게 적혀있긴 한데 이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범한 폴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가 아니고 125Hz 밖에 안 되는 폴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PI 감도가 일반적으로 쓰시던 그 500Hz나 1000Hz 마우스의 유선 마우스들이랑은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1000 DPI더라도 125Hz 쪽이 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더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약간 같은 DPI인데도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계가 4단계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 이제 마우스를 쓰면서 느낀 절전 모드인데요. 모든 무선 마우스에는 절전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고가로 가면 프로그램에서 이제 절전 모드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절전 모드가 동작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 따로 소프트웨어 지원이 되는 건 없다 보니까요. 자동으로 절전 모드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줄 수는 없는데, 얘는 근데 충전식이 아니고 배터리를 넣는 거다 보니까, 절전 모드를 해제하면 이제 배터리 감당이 당연히 안 될 거고 절전 모드가 있는 건 좋아요. 있는 건 좋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선 마우스랑 조금 다릅니다. 절전 모드의 격이 이렇게 놓고 1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1차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전 모드가 두 가지예요. 1차 절전 모드에 들어가면 포인터가 안 움직입니다. 계속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얘를 흔들어주면 다시 살아나는. 근데 요거 흔들어줄 때 다시 살아나는 게 이제 제가 개봉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버벅입니다. 깨어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깨어날 때 버벅임이 있어서 좀 불쾌한 느낌이 있다. 이 정도 느낌이 있고 2차 절전 모드가 이제 일반적인 무선 마우스들의 절전 모드랑 똑같아요. 절전 모드를 깨우려면 버튼을 한번 누르면 깨어난다. 예, 그런 느낌으로 절전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선 마우스들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절전 모드 깨어날 때 클릭했을 때 클릭으로 한번 인식되는 거 그것도 똑같고요. 이 클릭으로 인식되는 게 뭐가 큰 문제냐면 제가 포인터를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버튼 위에다 올려놓고 절전 모드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절전 모드를 풀려고 클릭을 한번 했는데 클릭하지 말아야 될 버튼이야. 그러면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선 마우스를 선호하지 않는데 자 그리고 이제 개봉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절전 모드 들어간다봐요. 예, 이런 식으로 절전 모드에 들어가고 나서 보세요. 지금도 끊겨. 이게 절전 모드에서 풀릴 때도 이런 느낌이 나고요. 가끔씩 이렇게 먹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2.4GHz라서 간섭을 타는 것 같긴 한데 타사 제품은 이 정도로 타진 않거든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간섭이.
자, 스위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계속 말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스위치는 이제 개봉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소음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다 저소음 스위치를 안 썼는지 그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소음이면 다 저소음이면 좋겠는데 심지어 요것조차도 저소음이에요. 왜 요것만 소리가 나는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스위치를 했을까?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이걸 그래서 저소음 마우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소음 마우스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좀 많이 애매한 그러한 포지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출시 전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닉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상품 설명에는 또 스위치가 카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일의 초저소음 스위치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설명서에는 또 후아노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출시 때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이죠. 풀 윈도우 다운 버튼입니다. 요게 그 누르면 바탕으로 가고 다시 누르면 완성복귀 되고 요런 기능이 있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윈도우 7부터 있던 그 에어로 기능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로 기능의 그 바탕화면 보기 요 기능입니다. 여기 지금 윈도우 10에도 있는 기능인데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 기능 있잖아요. 여기 작업 표시줄 맨 끝에 보면 이게 작은 일자 하나가 있을 텐데 요거 작은 일자 하나 있는데 요거 기능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면 바탕화면 보기라고 나오죠. 요 기능입니다. 아마 이 기능을 넣은 이유는 사무용으로 쓸 것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음 스위치도 쓰고 그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무용 외에도 이제 좀 수요가 있으려면 요거를 이제 매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저 같은 거에는 이 스위치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스위치를 다른 매크로나 뭐 그런 걸로 치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가격이 저렴한 2만원대? 2만원 미만, 만원 후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성비가 되려면. 만원 후반대나 뭐 2만원 초반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없는 게 이해가 되지만, 근데 하필이면 또 이 스위치를 달아줬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있어서 키 매핑까지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혹시나 뭐 게임할 때 잘못 눌리면 게임에서 갑자기 튕기거나 그러진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GTA5를 실행을 하고 있고 전체 화면 모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게임을 잘 하다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바탕화면으로 나가집니다. 아, 이건 큰 문제예요. 이건 뭐 윈도우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한데, 아, 이걸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폴링 레이트부터가 125Hz 이기도 하고, 뭐 버티컬 마우스를 애초에 뭐 게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운전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버티컬 마우스로도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굳이 뭐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버티컬 마우스로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아, 이게 전차면 모드인데도 지금 이게 이렇게 눌렀을 때 바탕화면 나가진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요거는 게임 종료할 때 와, 이렇게 바탕화면 나가지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전차면 모드라서 그럴까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할 때 여러가지 모드를 해봤거든요. 경계 없는 창으로도 해봤고요. 경계 없는 창도 게임을 하다가 누르면 나가집니다. 이렇게 뭐 창 모드는 말을 안 해도 뭐 당연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또 씹혀 이게 포인터가. 이래가지고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용으로는 분명히 쓸만할 거예요. 사무용으로는 이 정도 끊겨도 사실 상관없긴 한데, 이게 집에서 간간히 뭐 게임할 때도 쓰고, 그 간단한 FPS 게임이 아니라 간단한 요런 뭐 게임을 할 때나 뭐 롤 할 때, 롤이나 스타 할 때는 마우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딱히 이걸 쓸 것 같진 않은데, 지금같이 GTA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거의 쓰지 않고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핸들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정도, 요 정도로 쓸 텐데, 글쎄요, 지금 그거조차도 지금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복병이 이 버튼.
풀 윈도우 다운 버튼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위치 자체가 이 버튼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로지텍 MX 버티컬처럼 여기에 버튼이 있었다면, 이제 MX 버티컬 같은 경우에 여기에 DPI 버튼이 있는 거지만 그 DPI 버튼이 있는 이 위치에 이 스위치를 달았다면 우동작도 막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위치 자체가 엄지랑 일단 가깝고요. 얘가 또 가장 큰 문제가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하다가 분명히 키보드를 칠 겁니다. 키보드 치는 일이 꼭 있어요. 키보드를 얘가 치잖아요. 눌러서 나가져 버려요. 이 버튼 눌려버려. 이렇게 키보드를 치면 눌려요. 이게 키보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이제 무게인데요. 스펙상에선 95g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5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잘못 만들어도 이 5g씩 차이가 날 것 같진 않고요. 이 제품이 다른 이제 필테스트 리뷰어 분들이 이제 측정한 걸 보니까 보통 93에서 96g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펙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버티컬 마우스에서 95g이라는 건 이제 너무 가벼운 무게거든요. 이제 버티컬 마우스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야지 조작하기가 편한데 오히려 손목이 덜 아파요. 100g은 넘어가야 이제 오히려 손목이 덜 아픈 그런 면이 있는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게 배터리 제외하고 95g이어서 이제 배터리가 AA 사이즈 한 개가 20g에서 23g 정도 되는데 95g에 20g 정도 더했다라고 했을 때 115g이 나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던 요 TL70도 115g입니다. 그래서 무게감 차이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요. 기존에 제가 쓰던 그 액토 MSC 185 버티컬 마우스도 무게추를 하나 빼면 115g이에요, 정확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버티컬 마우스에서 가장 이상적인 무게는 115g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5g을 정확하게 딱 맞춰냈다는 거, 무게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 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휠 얘기해보기 전에 이제 요거랑 이제 휠은 비교를 하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제가 쓰던 요 버티컬 마우스 액토의 MSC 185라는 마우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건 제가 회사에서 가져오느라고 무게추를 다시 넣어서 왔는데, 무게추 이렇게 두 개로 넣어서 115g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이 다 좋은데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요 휠 자꾸 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분해해가지고 WD-40을 좀 약간 뿌려서 지금은 잘 작동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휠 자체가 내구성이 약한 것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힘을 안 주고 그냥 밀었을 때 요만큼 유격이 있어요. 이렇게 유격이 있는 것들은 금방 고장 나거든요. 금방 마우스가 튀어요. 그래서 제가 WD-40을 뿌리고, 근데 WD-40을 뿌려도 1년 내에 또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요 휠이 좀 단점입니다. 얘는 휠이 단점이고, 지금은 잘 되는데, 고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잘 되는데 분명히 1년 뒤에 안 될 거란 말이죠, 휠이.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고무 코팅, 러버 코팅. 이거 극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러버 코팅. 요게 땀이 났을 때 안 미끄러져서 좋긴 한데, 이제 나중에 되면 얘가 끈적거리고, 지금 제 스카이 디지털 TL70이 지금 딱 그 꼴인데, 얘가 다 벗겨지면서 끈적거리고 보기 흉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지금 여기 좌클릭 우클릭 하는 부분도 지금 다 고무여가지고 다 이렇게 벗겨지고 이렇게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러버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엄지손가락 두는 부분도 이제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기름을 먹으면서 이제 좀 불쾌감을 주는,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휠 여기 고무 외에는 고무로 코팅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생 플라스틱 사출이기 때문에 이제 고무가 벗겨져서 불쾌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면에 있어서도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면 되니까, 이 고무 코팅된 거는 이제 물티슈로 닦으면 다 일어나거든요. 먼지도 덜 타고 고무가 없어서. 그리고 얘 손기름 먹어가지고 뭐 끈적거릴 일도 없고 고무가 떨어질 일도 없고, 어쨌든 관리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호 부분인데,
이제 요 러버 커팅 있는 것만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개인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휠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휠 얘가 지금 유격 있다라고 보여드렸었잖아요. 요거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 얘는 휠이 유격이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휠 유격이 없습니다. 휠 유격이 없고 휠도 아주 잘 됩니다. 보시면 스크롤은 아주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되고 끝에 가서 이 휠이 튀는 증상도 전혀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한데 일단 얘는 휠 유격이 없고 느낌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이게 한 1년 넘게 써도 휠이 고장나는 걱정은 딱히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휠 내구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관 부분을 보자면 이제 여기 플라스틱 사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차 없이 아주 잘 맞습니다. 정말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단차라고 할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차가 안 맞는 부분은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차가 진짜 예술적이게 잘 맞습니다. 이 가격에 그러니까 2만 원 초반이나 만 원 후반대로 나올 제품이 이렇게 단차가 잘 맞아도 되나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단차는 잘 맞는데 이제 플라스틱 사출이 이게 제가 뭐 테스트용으로 받은 제품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사출 자체가 좀 불량한 듯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지금 보시면 뭘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래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로지텍 리프트라는 제품인데 이 로지텍 리프트하고 너무 판박이지 않나요 지금? 색깔 배치부터 해가지고 색깔이 좀 이게 그러니까 진한 지금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진한 색이 밑에 있고 지금 이 VM1 같은 경우에는 진한 색이 위에 있고 요 차이가 있는데 요 라인부터 해가지고 요 라인 있죠 요 라인부터 해가지고 로지텍 리프트를 너무 대놓고 뺏긴 게 아닌가. 아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원래 필드 테스트 어... 저 제품 제공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저는 솔직하게 리뷰해야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뺏긴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진짜 색상 구성도 그렇고 전반적인 쉐입도 그렇고 특히 이 라인을 보면 노지텍 이 리프트를 너무 대놓고 카피한 게 아닌가. 아예 똑같이 만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요거는 좀 너무 노골적으로 뺏긴 게 아닌가. 요 빨래판 문양은 그런 점이 디자인이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윗부분만 봐서 어떻게 똑같은 디자인인 줄 어떻게 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더 똑같아요. 예. 이렇게 보면 더 똑같아. 요 쉐입까지 똑같고요. 지금 버튼부 쉐입까지 똑같고 여기 이렇게 이면으로 나뉘는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라인 이렇게 하나 줘서 각도가 이렇게 나뉘는 요 부분까지 너무 똑같습니다. 예, 외관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요 제품이 이제 새 제품일 때는 약간 냄새가 납니다. 얘가 중국 공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정말 처음에 개봉했을 때는 약간 그 중국산 케이블이나 차이팟이나 이런 거 뜯었을 때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여기서 나요. 여기서 나는데 한 이틀 동안은 이게 계속 냄새가 나서 좀 거슬리고 이게 문제가 마우스를 쓸 때만 이 냄새를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손에 계속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에도 냄새가 같이 뱄니다. 그래서 요 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근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쓰다 보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냄새는 이제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게 결함인지 아니면 뭐 저만 느끼는 불편한 점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저한테는 좀 치명적으로 다가온 단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대 절전 모드를 자주 이용합니다. 최대 절전 모드를 넣었을 때 최대 절전 모드가 됐고 지금 PC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VM1 마우스를 살짝만 건드리잖아요. 바로 켜집니다. 바로 살아나요.
마우스를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살아나요. 클릭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제 바이오스 세팅이나 윈도우 세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유선 마우스를 쓸 때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TL70 요거 연결되어 있는데 절전 모드, 최대 절전 모드 들어가서 PC가 완전히 꺼졌죠. 이 상태에서는 얘를 아무리 움직여도 최대 절전 모드에서 풀리지는 않습니다. 클릭했을 때만 이제 이렇게 부팅이 되는 거지. 얘를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PC가 켜진다? 그거는 좀 저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었거든요. 이 제품에 있어서. 근데 이게 얘도 이제 절전 모드에 들어가면 이제 포인트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아지긴 하는데 절전 모드 들어가는 그 1에서 5분 동안 이 마우스를 안 건드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컴퓨터를 안 하더라도 제가 이거 뭐 핸드폰을 이렇게 쓰다가 뭐 충전기 올려놓으려다가 이렇게 슬쩍 건드렸어요. 그러면 또 PC가 켜져 버리고. 요거는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마우스 쪽에서는 이게 PC가 절전 모드인지 최대 절전 모드인지 뭐 PC가 켜져 있는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리시버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리시버는 신호를 받았으니까 뭐 메인보드 쪽에다 정보를 주면서 깨워버리는 것 같은데 리시버 쪽에서 PC가 꺼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요 마우스 쪽에 보내줘서 마우스가 PC가 꺼졌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바로 절전 모드에 들어갈 수 있게 멀티 채널 지원하는 마우스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아직 출시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해결이 돼서 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 소프트웨어 지원이 되는 마우스는 아니다 보니까 추후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는 기대해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시버에 관련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외형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리시버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죠. 홈이 있는데 고정이 전혀 안 돼요. 이게 뭐 자석으로 고정되는 방식도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꽉 이 플라스틱 사출이 이게 물어주게 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긴 한데 리시버를 전혀 못 물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리시버를 끼우고 이걸 뒤집잖아요. 그냥 리시버가 이렇게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걸 휴대를 한다라고 칩시다. 노트북이랑 같이 휴대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무선 마우스니까 휴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밑에 커버를 꺼내서 노트북 연결해야지 하고 이렇게 커버를 열었잖아요. 리시버가 이렇게 탈출해버려. 그래서 요거 휴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여기 USB 겉에 테이프를 한 겹 바르시던 아니면 이쪽 안쪽에 테이프를 이렇게 좀 바르셔서 제대로 고정이 되게 하고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리시버가 금방 분실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안에 수납이 되는데도 금방 분실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 안 됩니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너는 도대체 기존에 쓰던 엑토 MSC 185랑 지금 이제 새로 출시될 제닉스 VM1이랑 비교를 해서 도대체 어떤 게 더 손목이 편하냐, 버티컬 마우스의 본연 기능인 손목이 얼마나 더 편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시면 제 기준에서는 요 VM1 쪽이 손목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각도 자체는 버티컬 마우스들이 대부분 동일해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은 57도거든요. 뭐 필립스에서 나온 것들은 그냥 비대칭 마우스를 가지고 버티컬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둘 다 57도예요. 57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얇죠. 여기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엄지손가락 위치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쉐입이 그 로지텍 리프트처럼 이렇게 좀 더 올라와 있고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받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반면에 지금 엑토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받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좀 들고 있어야 되죠. 엄지손가락을. 그래서 엄지손가락 피로가 좀 있고 그리고 요 좌클릭 부분이랑 엄지손가락 부분이랑 좀 많이 두꺼워요. 얘는 요 두꺼운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 부분이랑 좌클릭 부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좁을수록 여기 얇을수록 손목이 좀 더 전 편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VM1 쪽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런 일반적인 마우스를 계속 쓰다 보니까 손목이 계속 아파서 요걸로 넘어오고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요거는 거기에서 한층 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로지텍의 그 디자인 쉐입을 그대로 따라한 거기 때문에 편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로지텍에서 이미 검증된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거기 때문에 손목 자체는 확실히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을 내려드리자면요, 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피 제품에 대해서 정말 뭐 극혐하시는 분들, 차이팟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나는 차이팟 안 사, 에어팟 프로보다 좋아도 안 사, 이러시는 분들은, 카피 제품에 대해서 이제 혐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지텍 디자인을 좀 너무 많이 맡긴 것 같고, 나는 뭐 무상 보증 기간이 2년이 안 돼도 괜찮아, 1년으로도 괜찮아, 그리고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키 매핑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 지원 안 돼도 괜찮아, 그리고 절전 모드 나는 안 쓰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이거 바탕화면으로 나가는 버튼 너무 편리해, 잘 쓸 수 있는 자신이 있어, 회사에서 몰래 뭐 유튜브 보다가 상사가 오면 딱 누른다든지 이렇게 잘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자체가 로지텍 리프트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디자인적 완성도랑 이 편안함은 이미 검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지텍의 버티컬 마우스처럼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제 좀 저렴한 가격을 찾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로지텍의 편안함과 이제 저렴한 가격, 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분해를 개봉기 때 K사전이나 쿨엔조이, 뭐 다나 DPG 이런 쪽에 이제 글을 쓸 때 리뷰 때 분해를 해볼 수 있으면 분해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한 줄 적긴 했는데, 분해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리뷰 때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후아노인지 카일인지 그거 확인하는 것만으로 분해를 한다라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일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 굳이 분해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해를 안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얘는 지금 대부분의 나사가 노출되어 있긴 한데 한 곳에 나사가 지금 시리얼 넘버 있는 쪽에 걸쳐져 있기도 하고, 요 정도는 뭐 제가 AS를 포기하고 해드릴 수 있는데, 만약 설마 또 여기에 이런데 여기에 나사가 숨어 있어서 요걸 테프론 테이프를 뜯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요건 테프론 테이프를 한번 뜯어내면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요거 휠 고친다고 한번 뜯었는데 테프론 테이프가 이렇게 돼서 계속 떨어져 있고 말이 아닙니다, 얘 상태도. 그래서 테프론 테이프를 한번 뜯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이게 제품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제품 필드 테스트 리뷰 때는 분해는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닉스 스톰X VM1 무선 버티컬 마우스 필드 테스트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서 감사합니다.